네, 현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강한 불기둥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사실 간밤에 그 CPI 확인하고 뉴욕 증시 출렁이는 거 보신 분들은 잠 못 이루셨을 텐데 오늘장 어떤 것이 핵심이었는지 체크 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주목한 오늘의 키워드는요. 급락 후 급등의 배경. 그러니까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네. 바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까지 바로 급락이 나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걸 다 회복하고 이제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의 좀 그 숫자 의미하고요. 왜 급등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어제 9월 CPI 발표됐고요.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8.2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상회된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0.1% 상회한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전년 대비해서 8.1%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그 보수적으로 봤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던 얘기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악재였던 겁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4% 봤던 건데 0.6% 나왔죠. 12개월 기준 6.6% 증가하면서 근원 CPI까지도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가가 안 잡혔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건데요. 왜 올랐냐? 과대납폭 인수에다가 쇼커버링. 지금 인플레가 지금 이 피크아웃까지 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어제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됐다라는 식의 좀 어떤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이 공매도를 쳤던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실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이 실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매도해서 빠졌다기보다도 공매도에 의한 매도가 많았던 건데 그게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낙폭에 대한 반등이 더 빠르게 좀 올라왔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어제 보시면 2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급등했거든요. 바로 살인적인 급등이 나왔던 건데 자, 2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번 연말까지 연준의 최종 목표가 4.5%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금리가 4.5%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대납폭 인식의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다. 결국 따지고 본다면 악재가 해결된 것은 없는데 시장이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수급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모습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보태진 게 어제 이제 영국의 트루스 총리가 감세한 포기 준비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실제 영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감세한 포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파운드가 다시 올라가면서 달러가 안정이 됐던 건데 실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국발 이 금융 혼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의 어떤 반등을 계속 하냐 마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부로 이제 이 영국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이걸 연장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소식은 없고요. 어쨌든 감세한 포기, 결국 증세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야 사실 시장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영국의 공식 발표 없는데 아마 오늘 중에는 영국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도가 나왔던 대로 감세안을 포기한다면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고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런 보도 없이 오버했다고 한다면은 시장 다시 빠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영국의 어떤 금융 혼란이 계속 온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좀 대비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왜 올랐나 보시고 다음 주 방향을 같이 보시면서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종목을 최근에 선정할 때는 시장에서 정말 재료가 될 만한, 거래가 붙을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이미 주가가 뛰어버린 경우도 있고 이 가격에 사도 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올라간 경우. 어제 또 EV 첨단 소재가 네. 또 그런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큰 급등이 나왔었고 네. 어제 좋은 가격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도 큰 급등이 나왔었고요.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15%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또 큰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표가를 2,200원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이제 그 부분까지 갔던 거죠. 결국 리튬 값이 급등하면서 이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바로 리튬 플러스가 이제 리튬 생산 준공식에 들어가면서 국내 최초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그와 관련된 최선호주 급등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던 아니면 오늘 또 이제 좀 어제 급락 후에 반등이 나왔던 간에 이런 중요한 모멘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시장을 본다면 결국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세게 올라간다라기보다도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도 말씀드릴 거니까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제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리드코프를 말씀을 드렸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세를 붙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한번 올랐다가 좀 죽었었고요. 어제 죽은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CPI를 보면은 다음 달에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어갈 가능성이 96%까지 나옵니다.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PI가 높다 보니까 12월 달도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영국에서 이 감세한 감세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안 나온다면 또 금리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급등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500원까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에클론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큰 급등이 나왔었지만은 그리고 시장 빠지면서 같이 좀 할인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에클론 같은 경우는 지금 키메라항원 수용체 T가 지금 다른 환자한테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에클론 말고도 지금 어떤 임상 관련 결과가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오늘 보시면 바이오 쪽의 종목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종목으로 바이오 쪽에서 임상에 대한 아주 괜찮은 내용 있는 걸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른 이후에 뭐 신라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약바이오 내에 급등 혹은 상한가에 간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도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의 한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도 그 안에 있다고 하니까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네. 바이오. 요즘은 이제 열심히 안 해오시는 것 아니, 같아요. 내용은 제가 잘 준비했는데 네. 이게 사실 바이오가 네. 섹터가 올라갈 이유라기보다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종목별 내용이다 보니까는 이 바이오 쪽이 왜 올라가나, 뭐 어떤 섹터에 대한 뭐 커다란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뉴스 하나 보면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또 어떤 새로운 변화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세계 최대 바이오 공장 가동, 지금 삼성 바이오로스 이 사공장이 이 준공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제2의 반도체 신화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가 또 신호를 걸었다. 바로 준공식에 참여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의 제2의 반도체로 꼽은 바이오가 지금 순항하고 있다. 뉴 삼성 시대에 가장 빨리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오가요. 그래서 지금 설립 10년 만에, 이 삼성바이오 말하는 거죠. 설립 10년 만에 세계 최대 의약품 생산 시설을 지금 만들게 됐는데, 제 사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요게 지금 2조 원을 쏟아부은 거고요. 완공이 되면은 세계 최대 단일 규모 최대 바이오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되면은 24만 리터 규모를 보유하게 되고요. 이달부터 부분 가동 들어가고 내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약품 생산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건데, 이게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총 합쳐서 42만 리터로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CDMO 분야에서 글로벌 1등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 지금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글로벌 20대 제약사 중에서 12개의 제약사를 고객사로 유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제약의 맏형격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 나오면은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나온 종목이 많은데, 사실 삼성 이 바이오 쪽에서 사실 제일 처음 불을 지핀 그런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키워드와 이 설명을 듣고서는 바이오 내 어떤 종목인지 짐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네. 같아요. 힌트 키워드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준 건데 제가 네. 이 바이오의 급등을 처음 알렸던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아마 알만한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첫 번째 오늘의 공략주 바이오 내에서 이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네. 이게 이제 뭐 까나리아 액젓과 좀 발음이 좀 비슷하죠. 네. 원래 현대사료였는데 카나리오 바이오로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 회사가 된 거고요. 9월 달에 이 종목이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던 와중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보면서 가면서 좀 시장에 눈에 띄는 거래가 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제 오레고 보험압인데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상을 진행했고요. 그 이상에서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보통 지금 나와 있던 건 12개월인데 지금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신약은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이 30개월 증가한 42개월 나오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효과가 나왔고요. 지금 16개 국가에서 150여 개 사이트에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3상에 대해서도 계속 해라라는 판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바이오 유럽에 참가한다는 이야기인데 바이오 유럽이 다다음 주가 되죠.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런 파트너십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카나리오 바이오가 이 결과를 갖고 가는 거고요. 실제 지금 그 최대 6조 원 매출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이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오레고 보합을 유통할 계획인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이 오레고 보합이 미국 시장에서만 최대 6조 원 매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카나리오 바이오가 지금 좀 올랐다고 하나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들어간다면은 6조 원 매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기대감만큼 올라간다기보다도요.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서 한번 상한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 다 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나리오 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다른 바이오 종목도 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1번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추가 시세가 나올 뻔하다가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죠.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그 급락한 종목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이었죠. 지금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다음 주에 유럽 바이오에 참여하면서 이런 어떤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충분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25,0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였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렸어요. 네. 제가 좀 늦게 등장한 게 네. 오늘 시장도 좀 좋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못 맞추셨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종목에 한번 제가 급하게 또 네. 김정현 아나운서의 지갑을 털라 네.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을 자꾸 주라고 안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 네. 그 정도의 금액은 생각을 못했지만 치킨 정도는 해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종목이 정답이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업의 설명을 듣고 종목명을 올려주세요. 저희가 정답자에 한해서 랜덤으로 한 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쉬울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말해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부터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요. 네옴시티가 온다. 아니 이 네옴시티는 죽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좀 어마어마한 거고 이 서울시의 뭐 몇십 배 규모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또 우리 국내 이 대기업들이 지금 이미 수주를 또 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진짜 제가 볼 때 정말 작은 나라가 생긴다고 표현할 정도로 꽤 큰 어떤 도시가 생기는 건데 그에 대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내용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네옴시티 수주 대전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기사가 나와 있는 건데 650조 초대형 인프라 수주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측정된 건 650조고요. 지금 1,000조가 넘어갈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좀 넘죠. 그만 큰 겁니다. 그래서 K건설 선두에 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요. 꽤 커다란 수주를 좀 따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위 종목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네옴 프로젝트 개요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제가 서울시에 몇 배 규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좀 그 화면 나가는 걸 좀 보게 되면 지금 서울시 4300획이고요. 총 투자력이 최소 5천억 달러, 약 650조가 됩니다. 자원은 이제 사우디 국펀드, 그 다음에 정부, 이 국내 투자가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주요 프로젝트가 이제 주거하고 산업, 관광을 나누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현재 발주 규모가 전체 예산의 2.6%가 안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에서 2.6%가 안 났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뭐 90% 이상의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대부분 1억 달러의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조 단위 프로젝트, 그러니까 대부분 좀 작은 수준인데 조 단위 프로젝트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3개 중에 하나를 이미 우리 삼성과 현대가 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K건설이 선두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요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아닙니다. 한미글로벌이 더라이 마스터 플랜 관여 용역 계획을 32억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이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한미글로벌이 32억짜리를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32억짜리보다 더 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게 한미글로벌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중요한 것도 11월 달에 이제 빈사물 왕사자가 이제 방한을 해서 우리 윤 대통령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요. 빈사물 왕사자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직접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련 수주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의 어떤 수익은 이런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와 관련된 오늘의 두 번째 공약주입니다. 지금 채팅방에 VI가 걸렸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숨어서 보고 계셨나 봐요. 네, 근데 정답자도 그만큼 많습니다. 많죠. 저희 제작진이 어떤 분께 드릴까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습니까? 두 번째 네옴시티 관련주 공약주는 히림입니다. 네. 관련주가 몇 개 있는데 네. 실제 히림이 지금 중동 쪽이나 또 아프리카 쪽에서 실제 수주를 따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림이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글로벌 건축 설계 사업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설계 시행을 동시에 하면서 건축 설계 업체 중에서 유일한 상장사가 되는데 글로벌 공항 설계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네옴시티를 건설하면서 이게 스마트 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스마트 시티를 수주한 이력도 있어야 되는 건데 바로 2달 전에 말레이시아 스마트 레저 시티를 또 힘이 수주한 겁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 시핑탕스 해안가에 면적 104만 제곱미터에 뭐 골프장, 5성급 호텔,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 개발 사업인데 이 스마트 레저 시티를 따내면서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 있는 지금 네옴시티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금 글로벌 신공항 모멘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히림이 네옴시티에 있어서 또 관련 수주를 따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미글로벌보다는 좀 훨씬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림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히림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다가 결국 시장 때문에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 밀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그 매물을 소화하고 인제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요 9,000원에서 9,100원 정도의 매물을 소화한다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요 전고점까지 가는 것은 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11월 달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 빈살만 왕성장 왔을 때는 모멘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히림은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로 1,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5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히림을 선정해 봤습니다. 목표 네. 주가는 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두 종목을 공개해 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셔서 저희가 누구를 한번 선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네. 제작진의 컴퓨터상에 가장 빨리 올라온 정답자 한 분을 골랐습니다. 낭만 선수님께 저희가 네. 치킨 교환권 전해드릴게요. 증시 오늘관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비밀번호는 1,4개입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장 반등에 좀 초점이 잡힌 만큼 네. 무엇보다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과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우리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